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살짝 들어오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부엌 식탁에 앉아 여러분 손에는 따뜻한 컵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나는 물을 열심히 챙겨 마시고 있어. 아마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말을 아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물병을 들고 다니며 열심히 마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물을 그렇게 마셔도 아침이면 눈꺼풀이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습니다. 다리는 무겁고 몸은 여전히 둔합니다. 또 어떤 날은 그렇습니다. 목이 말라서 무심코 마신 것은 물이 아니라 달콤한 음료입니다. 커피 믹스, 탄산음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차를 마시면서 그래도 어쨌든 물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잠시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콩팥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만 볼까요? 아니면 무엇을 마시는지까지 기억하고 있을까요?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콩팥은 하루 종일 피를 거르며 몸속의 물과 전해질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떤 물은 콩팥의 짐을 조금 덜어주지만 어떤 물은 보이지 않게 짐을 더 얹어놓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동양의학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5가지 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몸의 부종을 줄이고 가볍게 이뇨를 돕고 활성산소를 줄여 콩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알려진 물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물들은 어디까지나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어떤 것도 기적의 약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코코넛 워터처럼 칼륨이 많은 음료는 이미 콩팥이 약하거나 심장이 약한 분들께는 오히려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바로 여기서 실수하십니다. 몸에 좋다더라 는 말만 듣고 자신의 콩팥 상태를 모른 채 매일 많이 마셔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5가지 물이 언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께는 조심이 필요한지 차분히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물 중에는 아주 익숙한 것도 있지만 잘못 마시면 콩팥을 돕는 물이 아니라 조용히 콩팥을 더 지치게 만드는 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제 그 차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따뜻한 아침 공기가 방 안을 채웁니다. 그 조용한 순간 한 분의 환자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68세의 민수 씨. 그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김현수 박사님, 저는 하루에 물 2병을 꼭 채워 마십니다. 그래서 제 콩팥은 아주 건강할 거예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크레아틴인 수치는 높았고 사구체 여과율은 이미 3단계 만성 신부전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민수 씨 콩팥은 단지 양이 아니라 질을 기억하는 장기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낮에는 카페라떼와 달콤한 음료, 밤에는 맥주 한 잔이 잠을 잘 오게 한다며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콩팥을 도와주는 물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죠?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물을 많이 마신다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물을 마시느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콩팥은 우리가 마시는 모든 물의 성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십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방향이 살짝 어긋나 있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몸은 천천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물의 종류를 조금만 바꾸어도 콩팥은 다시 회복의 신호를 보여줍니다. 동서양 의학에서 모두 인정받은 5가지 물, 옥수수 수염차, 검은 콩물, 코코넛 워터, 라우마 주스, 라우마, 연잎차, 이 5가지는 적절히 마시면 콩팥에 조용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민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콩팥이 양이 아닌 질을 기억한다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통찰을 바탕으로 창가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고 조용한 아침 공기가 방 안에 머뭅니다.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우리 몸의 작은 정수기 콩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
콩팥은 하루에도 수십 번 피를 걸러내며 노폐물과 물의 균형을 맞추는 기관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소변이죠. 물을 충분히 마신다는 건 단순히 갈증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콩팥의 필터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물이 적으면 소변이 농축되고 결국 콩팥 속에 작은 돌이 생기거나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하지만 과학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물을 마시느냐가 콩팥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앞서 언급했던 5가지 물의 이야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저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옥수수 수염 추출물이 염증을 줄이고 소변량을 늘려 붓기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다음은 검은 콩물입니다.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콩팥세포의 산화 손상을 줄이고 요산 대사를 도와줍니다. 코코넛 워터는 어떨까요? 칼륨과 전해질이 풍부해 건강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만성 신부전이나 신부전을 앓고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라우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우마 주스는 오래전부터 열을 내리고 염증을 완화하는 약초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신장결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남용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잎과 연자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신장을 시원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고 합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당뇨로 인한 콩팥 손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5가지 물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어디까지나 보조의 역할일 뿐입니다.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과유불급, 구호, 유부찌. 너무 많이, 너무 자주. 그것도 잘못된 시점에 마신다면 좋은 물도 콩팥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콩팥에 짐이 되지 않고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하는가를 5가지 물 중 첫 번째인 옥수수 수염차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5가지 물 중 옥수수 수염차의 이뇨작용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이제 이 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밖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햇살이 따뜻하게 손등에 닿습니다. 그 순간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저를 찾아오신 70대 어르신이 계셨죠. 박사님, 요즘은 다리가 자주 붓고 밤에는 주무시기 전에 꼭 주무르지 않으면 불편해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옥수수 수염차를 끓여드렸습니다. 며칠 후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죠? 이걸 마시니 소변이 훨씬 잘 나오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옥수수 수염에는 몸속의 물기를 조금 열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이뇨작용A이라고 하죠. 소변량을 늘리고 붓기를 줄이며 요로 속의 세균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연구에서는 옥수수 수염 추출물이 항산화 작용을 하여 초기 콩팥 손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됩니다. 하지만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콩팥을 도와주는 조용한 친구입니다. 옥수수 수염은 콩팥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손가락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일해볼까 하고 부드럽게 자극해주죠. 하지만 그 문을 너무 자주, 너무 세게 두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고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옥수수 수염을 깨끗이 씻어 연하게 차로 끓여 하루 1~2잔 정도만 드세요. 모든 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의 일부로 조용히 가볍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뇨제나 혈압약을 드시거나 콩팥이 약하신 분이라면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여러분, 옥수수 수염차는 좋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친구도 거리를 알고 만날 때 더 오래 가는 법이죠. 적당히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신다면 그 물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진짜 도움이 되어줄 겁니다. 이제 이뇨작용으로 붓기를 줄여주는 옥수수 수염차에 이어
다음 시간에는 이보다 조금 더 깊이 콩팥을 도와주는 또 하나의 물, 검은 콩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옥수수 수염차가 붓기를 줄여주는 조용한 친구였다면 이제는 콩팥을 조금 더 깊이 보호해주는 물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창문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부드러운 김이 나는 검은 콩차 한 잔이 손에 닿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검은색은 신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검은 콩은 나이든 몸에 좋은 신장을 보호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과학도 이 지혜를 조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콩팥 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요산 수치를 낮추며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의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 콩을 볶아 물로 끓여 마시면 신장을 돕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며 몸속의 독소를 완화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몸은 또 다른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검은 콩물은 마치 얇은 갑옷처럼 혈압이나 혈당 혹은 짠 음식으로부터 콩팥을 조용히 지켜줍니다. 매일 조금씩 반복되는 손상에 맞서 작은 방패가 되어주는 셈이죠. 하지만 이 갑옷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신장이 이미 많이 약해진 분들은 검은 콩 속의 칼륨과 인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음식일수록 내 몸에 맞게 천천히. 방법은 간단합니다. 검은 콩을 향이 날 때까지 살짝 볶고 물을 넣어 은근히 끓여 하루 한두 잔 정도 마셔보세요. 단 설탕은 넣지 마세요. 하루에 몇 리터씩 마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한 잔으로 충분합니다. 그 잔 속에 들어있는 것은 영양뿐 아니라 당신의 몸을 아끼는 마음이기도 하니까요. 콩팥을 보호하는 검은 콩물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익숙하지만 때로는 조심해야 할 물, 천연 이온 음료라 불리는 코코넛 워터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물은 건강한 분들에게는 좋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콩팥을 보호하는 검은 콩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물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잘못 마시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물입니다. 바로 코코넛 워터 이야기입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탁자 위에는 초록빛 코코넛 한 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60세 남성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전 매일 코코넛 물을 2~3개씩 마십니다. 시원하고 몸이 맑아지는 느낌이 좋아서요.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지나치게 높았던 겁니다. 코코넛 워터는 사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훌륭한 음료입니다. 칼륨이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전해질을 보충해주죠.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고 요로 결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학도 이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얼마나 쉴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코코넛 워터는 오히려 심장 박동을 흐트러뜨리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일주일에 몇 번 작은 코코넛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성 신장 질환이나 신부전이 있거나 칼륨 보존,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코코넛 워터는 나쁜 음료가 아닙니다. 다만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언제나 조용히 일하고 있으니까요. 코코넛 워터처럼 균형이 중요한 물에 이어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원하지만 조심스러운 또 하나의 음료, 라우마물, 즉 라우마 눅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역시 좋다더라는 이야기만 듣고 과용하기 쉬운 물입니다. 코코넛 워터가 칼륨으로 인해 위험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번째 물인 라우마 주스 또한 시원하지만 복용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창밖에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고 잔잔한 초록빛 라우마차 한 잔이 손끝을 적십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했던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분은 매일같이 라우마물을 드셨습니다. 박사님, 이건 간을 식히고 몸을 맑게 해주잖아요. 신장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몇 달 후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라오마, 즉 센텔라 아시아티카 전통의학에서는 열을 내리고 몸의 독소를 씻어주는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 연구에서는 담석을 녹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 보고서에는 과용하거나 농축된 형태를 오래 복용한 사람들 중 드물게 간 손상이 생긴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마는 몸에 내리는 개의 시원한 소나기 내와 같습니다. 가끔 내리면 좋지만 매일 쏟아지면 땅이 무너지고 그 땅을 지탱하는 간과 신장이 먼저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라오마는 약이 아니라 간헐적인 친구로 두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연하게 끓여서 한두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진하게 마시거나 몇 주씩 계속 드시는 건 피하세요. 특히 간 질환이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여러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라오마차는 적당히 마실 때 신장을 식히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좋은 물입니다. 하지만 그 시원함이 지나치면 몸은 오히려 지쳐버릴 수 있죠. 이제 네 번째 물인 라오마에 이어 다섯 번째 물은 신장과 마음의 균형을 도와주는 연잎차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균형을 도와주는 또 하나의 친구, 바로 연잎과 연씨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물이자 신장 건강을 지원하는 가장 부드러운 친구인 연잎과 연씨의 이야기입니다. 창문 곁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따뜻한 연잎차 한 잔에서 고요히 김이 피어오릅니다. 그 옆에는 하얗게 윤이 나는 연씨 몇 알이 놓여있죠. 여러분, 이런 풍경 참 익숙하지 않나요?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연잎이 몸에 열을 내려주고 불필요한 수분을 빼주는 약초로 쓰였습니다. 연씨는 신장을 보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연잎 추출물이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을 줄이고 혈당과 크레아티닌, 분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죠. 현대의학에서도 연잎차가 가벼운 이뇨작용으로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장이 하는 일은 마치 끊임없이 물기를 정리하는 정원사와 같습니다. 연잎차는 그 정원사에게 잠시 쉴 틈을 주는 부드러운 바람과도 같죠. 몸속에 정체된 물이 조금씩 흘러나가면 숨이 한결 가벼워지고 밤에 더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그때 연씨 몇 알은 마음을 진정시키며 신경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잠이 깊어질수록 몸은 회복되고 신장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좋은 것도 지나치면 부담이 됩니다. 연잎차는 연하게 우려 하루 한두 잔이면 충분하고 저혈압이 있거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조금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한 잔의 연잎차와 몇 알의 연씨,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신장과 마음을 지키는 작지만 따뜻한 습관입니다. 이로써 5가지 물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5가지 물을 어떻게 조화롭게 마실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물의 장점과 위험 요소를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습관들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해야 콩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주전자에서 김이 살짝 피어오릅니다. 하루에 첫 물 한 잔. 그것이 바로 신장을 깨우는 첫 신호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레시피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과 리듬이죠.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몸이 깨어나고 신장이 부드럽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체질이 맞는다면 설탕을 넣지 않은 검은 콩물이나 옥수수 수염차 한 컵 정도가 좋습니다. 가벼운 이뇨작용이 몸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점심 무렵에는 평소처럼 물을 자주 천천히 마시고 때로는 반 개 정도의 코코넛 워터나 연잎차 한 잔으로 수분을 보충해보세요. 단 신장이 약하거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오후에는 다시 한 컵의 물 혹은 가볍게 우린 검은 콩물로 몸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밤이 되면 물은 조금만.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이 밤새 쉴 틈이 없죠. 원하신다면 연잎차나 연씨 몇 알을 넣은 따뜻한 차로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보세요. 결국 물은 음식처럼 양보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 물은 약이 아니라 신장에 대한 작은 배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을 위한 하루의 물 마시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우리 몸이 보내는 신장의 위험 신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하루의 물 마시는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황금률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처럼 오늘 이야기도 천천히 마무리해 볼까요? 옥수수 수염 검은 콩, 코코넛 워터 라오마, 연잎과 연씨 5가지 물은 각자 다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기적의 물은 아니라는 점이죠. 중요한 건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물은 약이 아닙니다. 신장을 돕는 부드러운 습관일 뿐이죠. 하루 한두 잔 천천히 내 몸의 반응을 느끼며 마시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신장은 고요하지만 끊임없이 일하는 장기입니다. 그는 매일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정리하며 말없이 수고하고 있죠. 그에게 필요한 건 충격적인 해독이 아니라 조용한 배려입니다. 소금을 조금 덜고 진통제를 덜 먹고 잠을 깊게 자고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물을 고르는 것. 이것들이 진짜 회복의 새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무엇을 마시느냐보다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이것으로 5가지 물에 대한 모든 조언을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때로는 좋은 물을 마시는 것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창밖의 나무가 살짝 흔들리고 따뜻한 오후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조용한 순간에 제가 여러분께 6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색이 진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나요? 두 번째, 아침마다 눈이나 발이 조금 부어있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아있나요? 세 번째,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있는데 오랫동안 신장 검사를 하지 않으셨나요? 네 번째, 진통제나 소염제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오래 복용하고 계신가요? 5번째, 몸에 좋은 줄 알고 코코넛 워터 라오마 한방차를 매일 많이 마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에 자주 깨서 소변을 보거나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피곤하신가요? 이 6가지 질문 중에서 2개 이상 예라고 답하셨다면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기보다 병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건강을 지키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조용하지만 정직한 기관입니다. 그는 항상 우리 몸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신호를 들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1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매일 잘못된 물을 마시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까운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당신을 모르게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 5가지 생활 습관과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대화의 진짜 이유입니다.